즐겁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인데 하다 보니 되더라, 고주하니 늘더라, 미치도록 좋아하니 절정이더라, 그런 삶이 행복하더라, 이런 생각을 항상 되뇌이면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이 방송에서 우리가 개념이 워낙 혼란스럽고 그래서 네. 항상 창조경제 개념이 뭔가,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벤처 1세대를 이끄신 네. 이런 경험이 많은 네. 정치인분 중에서 먼저 창조 개념, 창조경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글쎄, 참, 많이들 모호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사실 창조란 말은 우리가 안 쓰던 얘기가 아니고 늘 쓰던 말이고, 또 지금까지 기업 활동을 통해서나 또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창조적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요. 네네. 경제란 말도 우리가 늘 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창조하고 경제가 붙어서 이게 과연 뭐냐, 이게 애매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돈의 흐름을 잘 살펴서 그 돈이 정말로 창조적인 산업 또는 창조적인 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돈을 흘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예산 3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이 과연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쓰여지고 있느냐, 그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게 창조경제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기업을 이끌으시고, 네. 또 지금 지난 1년 동안 입법을 좀 하셨으니까, 네. 나름대로 정책의 실효성, 또 기업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잘 어울려서 좀 창조경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금 그동안 창조경제 관련해서 어록을 보니까 항상 사람, 네. 이것은 상당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어느 세미나인가 이럴 때 따뜻한 창조경제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상당히 지금 시점이 그러한 아주 절실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걸 좀 특별히 한번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따뜻한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가 과연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구심이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 스마트 이 환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연결해 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위너, 승자가 거의 독식을 하는 이런 구조적 혜택이 승자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자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 그거는 말릴 리 없지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네네. 부가적으로 이 환경이 승자에게 독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그 환경 속에서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수가 피해를 입거나 또는 다수가 어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과연 우리 이 사회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느냐. 네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또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따뜻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승자에게 많은 것이 가는 것을 좀 강제하세라도 좀 나눠서 가져가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렵고 힘든 분뿐만 아니고 공정하게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그 게임에 얻어지는 과실이 좀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많이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주들한테 언론에 홍보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는 이익만 했다고 언론에 홍보 안 하거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잃었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같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서로가 나눠서 이 사회가 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십시일반이라는 개념도 이제 이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하지만 따뜻한, 서로가 좀 서로 나누고
서로가 협력하고 이런 따뜻한 창조 경제를 이뤄야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업들이 그 지속 가능한 예. 경영 여건을 그 만들 때 우리가 사회적 가치 예. 이런 것처럼 그와 비슷한 개념이 그 따뜻한 예. 창조 경제가 예.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따뜻한 그 창조 경제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고용 문제, 청년 네. 그 고용층 네. 문제가 네.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전 의원님이 특별히 이 분야의 그 청년층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종전과 다른 이런 그 주장 또 그러기 지금 최근에 그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서 보면은 전 의원님이 그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네. 수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원했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산업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계, 똑같은 기계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똑같은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뭐 이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멘토에 의한 도제였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사람과 사람이 정말 창의적으로 창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하는 겁니다. 또 비단 창조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의 그런 기준 이런 기준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네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잣대가 다 달라야 돼요. 똑같이 서울대 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서울대 간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똑같이 1등 하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행복의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행복의 잣대는 뭐냐? 바로 내면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엘리먼트를 경험하고 그런 성취를 경험해서 야, 이걸 통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걸 느꼈을 때 네네. 그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축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스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못질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행복의 잣대를 갖게 되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 위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꽃이 다 다르듯이 다 자기 분야, 자기 꿈과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러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냐?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채용 방식에서 그런 인재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주게 되면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교육도 바뀔 것이고 부모님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고 사회 인식도 바뀌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채용 방식은 바로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표현했을 때 그 표현한 것을 잘 찾아서 아, 이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그 중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사람을 뽑아서 시키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영향을 좀 보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방식이라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펙 초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스펙으로 직원들을 뽑아보니까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그래 이 방법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 좀 더 활성화되면 학교 교육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토익 점수는 이제 1차 면접 대상자를 뽑을 때는 토익 점수는 안 보겠다. 학교도 안 보겠다. 단지 당신이 뭐를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뭐를 열정적으로 해왔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보겠다. 그래서 한 5배수든 10배수든 뽑아서 그 중에서 역량도 보고 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도 네. 벤처 산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또 현 정부 와서 그 창조 경제 할 때 자금의 그 지원 방안 얘기는 좀 네.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창조 경제를 과거의 그 벤처의 정책의 그 경험을 삼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이루다가 실패했을 경우 젊은 사람들의 창의력 또 창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컨텐츠만 좀 뜯어서 팔면은 보다 그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자리를 찾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그 실패했을 때 그 실패된 네.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네. 또 기업과 별리 그 젊은 분들의 그 훌륭한 그 아이디어를 그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 정책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J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하고의 그 지금 큰 틀은 뭐냐면요. DJ 정부 때는 정부에서 초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막 투자가 일어났죠. 그 네.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난 거지 정부에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에 LHN도 나오고 넥슨도 나오고 막 이렇게 큰 회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서 이제 막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네.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정부가 자금을 막 프라이머리 CB 이런 걸 막 대주고 막 이랬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빚에 이제 시달리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기본 프레임은 가능하면 투자를 많이 이뤄서 빚으로 회사를 하는 것을 좀 지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제 실패라는 것은 투자했던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멈추면 실패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막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멈추면 그동안에 썼던 비용을 다 CEO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미국은 멈추면 손 털고 나는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난 정말 많은 걸 투자했어라고 해서 멈추고 있다가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추는 순간에 그 이전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네네. 이 빚을 다 떠안고서 그 빚을 갚아내려다 보니까 다시 재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초기에 창업하는 사람이 90%가 망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빚을 내주고 해봐라. 근데 그 중에 90%는 망했다. 그 망한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 망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지고 돈 갖다 갚어. 이러면 실패가 굉장히 힘든 실패가 되는 거죠. 네네. 신용불량자가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초기에 3년 차까지는 절대 돈을 국가가 빌려줘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절대 안 빌려줍니다. 네네. 뻔히 망할 줄 아는데 왜 빌려줍니까? 거기다가. 그 네. 국민 세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대신에 벤처 1세대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의 베네핏을 준다든지 해서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과 네트워크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이 엔젤이고 네네. 미국에서 보자면 VC다, 벤처 캐피탈이다. 네네. 이런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창업 자금이라고 나눠주는 거는 이건 빚쟁이 양산하는 자금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쪽에서 보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체 프레임을 그렇게 확 뒤집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투자로 이걸 유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는 그 기업가를 철저하게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네네네. 그런 그 관리를 통해서 같이 공동의 운명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잘못되면 이 사람은 돈을 잃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잃고 네네.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법을 중소기업법에서 좀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음반 하나 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유튜브를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네. 그럼 자 우리가 돈을 모아줄 테니까 네가 음반 한번 내봐라. 네네. 뭐 이런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음반 내는 사람은 내가 CD가 나오면 투자자들한테 몇 장씩 돌려드릴게요. 또 돈을 벌면 뭐 몇 프로씩 줄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돈을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네네. 이런 방식의 이제 그 클라우드 펀딩을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아마도 이제 그런 형태의 정말로 은행에서 돈 받기 어려운 아주 개별적이거나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산, 야, 이거 내가 진짜 굉장히 저거 했는데 시장에서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거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했을 때 십시일반 돈을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뭐 뺏어서 가거나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펀딩의 시장이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꼭 그 입법이 돼서 우리 창조경제 활성화하고 그런데 상당히 좀 기여 좀 했으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 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중심 그 도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염두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는 최근에 그 K밸리 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로 많이 비춰지는데요. 그 관련해서 뭐 특별한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셨다 그러죠? 네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스탠포드라는 그 유명한 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처음부터 글로벌 대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 스탠포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쬐끄만 회사한테 좋은 인재를 공급하고 좋은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자기들이 지원해주던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되니까 덩달아서 스탠포드도 글로벌 대학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역에도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다 교육부 쳐다보면서 나는 글로벌 넘버원 대학이 되겠습니다라고 연구자금이나 받을 생각했지 그 주변에 있는 대학 그 기업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네네. 그 기업에 무슨 좋은 인재들을 공급하고 있냐.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 저희는 대기업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앉았지.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당 판교 지역을 면밀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저희가 한 30개 업체를 뽑아봤더니 굉장히 벤처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 또 대기업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매출을 보니까 약 35조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역에 35조의 매출하는 기업들이 한 30개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합쳐서. 네네. 근데 여기는 대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변을 들여다봤더니 그 지역을 둘러싸가지고 대학이 한 15개, 좀 넓게 보면 뭐 한 20개가 넘는 대학이 거기 주변에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에 학생들이 한 14, 5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14, 5만 명하고 여기 35조 하는 이 기업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창업 기업도 많이 있고요. 또 각 대학에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으니까 창업하겠다는 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35조 매출하는 데서 한 1%만 그 지역 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력을 제공하거나 또는 아주 좋은 기술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수천억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자, 뭐 멀리 볼 거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과 학교와 또 기업 그 리딩 기업과 작은 기업과 연구소와 정부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드느냐. 이걸 함께 고민합시다. 그래서 그 비전이 나오면 그 비전에 맞춰서 리딩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작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풀자. 그리고 협력하자 같이. 네네. 그래서 좋은 인재를 공급받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기업들은 맨날 사람 없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은 맨날 일자리 없다고 난리고 그거 같이 만나라. 그래서 같이 필요한 어떤 인재가 너희가 필요한지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재를 좀 맞춤식으로 좀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교류도 좀 하고 해서 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여기도 진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데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교류를 좀 하자. 교류를. 그래서 6월 11일 날 한 300명 이제 뭐 대학 총장님부터 창업보육센터장 그다음에 그 리딩 기업의 사장들 또 사장님들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기업들 연구소 정부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자주 만나서 고민을 하자. 이런 모임을 이제 K밸리 포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잘 연결될 수 있느냐. 그 연결의 중심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그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슈타인바이스 컴퍼니라는 게 9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네네. 이게 전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나 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 못 찾겠다. 이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냐라고 슈타인바이스 재단에 부탁을 하면 이 재단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이 기술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요.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다. 그럼 일본 기업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 리타이어한 그런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가지고 네네. 그 일본 기술이 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네네. 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그걸 다 만듭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을 해요. 이러면서 1년에 1조 5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대신에 그 회사에는 8,000개의 회원사가 있는데 그 회원사 중에 70%는 중소기업이고 50개 나라의 회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경을 초월해서 아주 글로벌하게 소싱을 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K밸리에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한 기업한테 그런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정부가 만들면 안 됩니다. 예산이나 또 받아가려고 할 테니 네네. 정말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민에서 이걸 만들면 정부가 여기다가 좀 마중물 대주고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주 용이하게 그 조달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럼 그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참여하고 네. 연구소가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스킬업이 되고 창업을 했을 때 바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형태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네. 그야말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밸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하진 그 의원님이랑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굉장히 정치인분들 중에서 참 잘생겼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이렇게 하고 났는데 참 그 이상으로 아이디어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굳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 또 개인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이제 협조 사항이 있다든가 네.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내용도 괜찮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는 들어야 이 노래가 좋다 나쁘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가 나온다 해도 듣기 전에 모르는 것처럼 창조경제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누군가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 중에 따뜻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아젠다를 지금 만들어서 이걸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식사회로 가는 하나의 이게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틀림이 네네. 방향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방향을 틀어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전하진 의원님이 오늘 그 방송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다른 분간 참 친하고 실효성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저희들은 너무 그랬었거든요. 정치인을 모시면 국민의 그 영합하는 이런 그 발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좀 색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입법이 돼서 네. 정책이 얼만큼 그 효과가 이렇게 발휘하고 한국 경제 이바지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그 네, 전하진 의원님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하진 의원님의 이렇게 입법 활동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텝 계층에 해당되는 분을 모시고 한번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또 연구기관 입장에서 어떤 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쪽을 좀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